그날 아버지는 신랑 들러리들 앞에서 나를 쓸모없는 실패자라고 불렀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내 귀에 영원히 새겨졌다.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저 애는 내 인생의 실수야. 군대에서조차 제대로 못 버티고 나왔지. 아버지의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김민준, 32살, 한국 육군의 중위였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늘 그렇게 냉랭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재혼을 준비하며 나를 완전히 무시했다. 그 결혼식 준비 모임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신랑 들러리는 아버지의 옛 동료들, 대부분 퇴역 군인이나 현역 하사관들로 그들은 아버지의 말에 맞장구 치며 웃었다. 나는 그 자리에 초대받았지만 사실상 장식품처럼 취급받았다. 민준아, 너처럼 약한 놈이 어떻게 군 생활을 하냐? 한 명이 던진 말에 모두가 웃었다. 나는 웃었다. 억지로. 속으로는 이미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새겼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창밖으로 스치던 서울의 야경이 흐려졌다. 눈물이 고였지만 삼켰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모욕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는 나를 남자답지 못한 아이라고 비난했다. 어머니의 병치레 동안 나는 학교를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아버지는 그걸 약함이라고 폄하했다. 군 입대 후에도 훈련 중 부상으로 후방으로 배치된 나를 도망친 놈이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버텼다. 중위까지 올라간 건 그 모욕을 증명으로 바꾸기 위해서였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왜 나는 항상 참아야 할까? 아버지의 재혼 상대는 젊은 여자, 나보다 겨우 10살 많았다. 그녀는 나를 장애물처럼 봤고 아버지는 그걸 지지했다. 너는 이제 독립했으니 우리 일에 끼어들지 마. 결혼식 초대장조차 형식적이었다. 하지만 그 모임에서 신랑 들러리들 그들은 내 부대에 속한 자들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최근 인사 이동으로 나는 그들의 새 지휘관이 되었다. 인사명령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서 그들의 파일을 펼쳤다. 박준호 하사, 이태성 상병, 최민혁 병장. 그 모임에서 웃던 얼굴들. 그들의 기록을 훑었다. 박준호는 훈련 중 사고 이력이 있었고 이태성은 상관과의 마찰로 징계 전력이 있었다. 나는 메모를 했다. 조용히. 복수는 즉시 오지 않는다. 그것은 씨앗처럼 심어야 한다. 나는 그날부터 관찰을 시작했다. 부대에서 그들을 지켜봤다. 그들의 약점, 습관, 관계를. 처음에는 그냥 참으려 했다. 가족이니까. 하지만 그 생각은 점점 희미해졌다. 아버지의 말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존재를 부정하는 선언이었다. 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물었다. 너는 정말 실패자인가? 아니었다. 나는 살아남았고 올라갔다. 하지만 그들은 아버지를 포함해 나를 밟고 웃었다. 복수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일부가 되었다. 부대 생활은 바빴다. 훈련 지도, 서류 작업, 그리고 그들의 일상을 관찰. 박준호는 동료들과의 마찰이 잦았고 술버릇이 나빴다. 나는 그를 불러 상담을 했다. 요즘 어때? 스트레스 받나?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주미님. 그냥. 결혼식 준비로 바쁩니다. 그는 아버지의 들러리 중 하나였다. 나는 속으로 웃었다. 좋아, 조심해. 규율 위반은 용납 안 해.
그 말에 그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 마음속에 균열이 생겼다. 복수를 생각할 때마다 죄책감이 스쳤다. 이게 정말 필요한가?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쓸모없는 놈, 그 말을 떠올릴 때마다 나는 더 단단해졌다. 복수는 폭발이 아니라 천천히 스며드는 독이었다. 나는 그들의 훈련 스케줄을 조정했다. 미묘하게. 박준호에게 더 힘든 임무를 주고 그의 피로를 지켜봤다. 그는 불평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변했다. 한 달 후 아버지의 결혼식이 다가왔다. 나는 참석했다. 여전히 아들로서. 그 자리에서 신랑 들러리들은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군복이 아닌 정장 차림이었으니까. 아버지는 여전히 나를 무시했다. 민준아, 너는 그냥 앉아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계획이 싹트고 있었다. 인사 발표가 곧 있을 터였다. 그때 그들의 얼굴을 보고 싶었다. 결혼식 당일 교회 안은 화려했다. 아버지는 신부와 함께 서 있었고 들러리들은 그 뒤에 도열했다. 나는 뒷자리에 앉아 그들을 지켜봤다. 박준호의 긴장된 미소, 이태성의 무심한 표정. 그들은 여전히 나를 아버지의 실패한 아들로만 알았다. 식이 끝난 후 피로연에서 아버지는 다시 시작했다. 내 아들은 군대에서조차 별 볼 일 없지? 들러리 여러분처럼 강한 남자들이 아니야. 웃음소리가 터졌다. 나는 잔을 들고 일어났다. 축하드려요. 아버지. 내 목소리는 차분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파일을 다시 펼쳤다. 이제 공식 인사 명령이 내려왔다. 나는 그들의 상관이 되었다. 부대에 복귀한 첫날, 나는 회의를 소집했다. 오늘부터 내가 지휘한다. 그들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다. 박준호가 먼저 알아봤다. 그 결혼식에서 나는 미소 지었다. 맞아. 이제부터 잘 부탁해요. 그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다. 그들은 불편해했지만 입을 다물었다.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나는 즉시 훈련 강도를 높이지 않았다. 대신 그들의 일상을 파고들었다. 박준호의 술 문제를 알았으니까 나는 그를 야간 근무에 자주 배치했다. 자네가 믿음직하니까. 그는 피곤해 보였지만 거부할 수 없었다. 내 마음속에서 죄책감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이게 정말 복수인가? 그냥 괴롭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다. 나는 계속했다. 이태성은 더 영리했다. 그는 내 의도를 눈치챘는지 더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그의 과거 징계 기록을 이용했다. 나는 상부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미묘하게. 이태성 상병의 태도에 문제가 보입니다. 증거는 없었지만 그의 과거를 언급했다. 그는 불러들여졌다. 무슨 일입니까? 주미님.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자네의 성과를 지켜보고 있어? 실수하지 마. 그는 고개를 숙였지만 나는 느꼈다. 그는 의심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 생각이 변했다. 처음에는 아버지만을 원망했다. 하지만 이제 그 들러리들도 포함됐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에 웃었고 나를 비하했다. 왜 그들은 책임이 없나? 나는 스스로 물었다. 복수는 점점 확장됐다. 최민혁 병장은 가족 문제가 있었다. 아내와의 불화. 나는 그를 상담하며 파고들었다. 집안일이 힘든가? 그는 털어놓았다. 네, 주미님.
결혼 생활이 나는 조언하는 척했다. 강해져야 해, 약하면 안 돼. 하지만 속으로는 그의 약점을 메모했다. 아버지와의 통화가 왔다. 민준아, 내가 지휘관이 됐다고? 잘 됐네. 하지만 들러리들 조심해. 그들은 내 친구들이야. 그의 목소리에 경고가 섞였다. 나는 웃었다. 걱정 마세요. 잘 관리할게요. 그 통화 후 내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제 아버지도 느끼고 있었다. 불편함을. 부대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주민님이 이상해. 우리를 노리는 것 같아. 나는 들었다. 하지만 무시했다. 대신 훈련을 강화했다. 박준호가 지쳐 쓰러질 뻔했다. 나는 그를 병원으로 보냈다. 쉬어. 하지만 그의 눈빛에 공포가 스쳤다. 내 마음속에서 기쁨과 후회가 섞였다. 이게 나인가?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복수는 이미 내 일부가 됐다. 한 달 후, 이태성이 나를 찾아왔다. 주미님, 왜 저희를 저양? 그는 한국어로 물었지만 눈빛이 도전적이었다. 무슨 소리야? 그냥 업무야. 나는 대답했다. 하지만 그는 물러나지 않았다. 결혼식 일 때문인가요? 그 순간 긴장이 고조됐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상상력 좋네. 돌아가. 하지만 속으로는 경계했다. 그는 영리했다. 복수가 위험해지고 있었다. 이태성의 의심은 씨앗이 됐다. 그는 동료들에게 속삭였다. 주미님이 우리를 노려. 아버지 때문이야. 나는 그걸 알았다. 감시 카메라와 보고를 통해. 이제 복수는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었다. 그것은 게임이 됐다. 나는 법을 이용했다. 군 규율은 엄격했다. 박준호의 술 문제를 공식 보고했다. 야간 근무 중 음주 의심 증거는 약했지만 조사가 시작됐다. 그는 징계를 받았다. 주미님, 왜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규칙이야. 내 마음속 충돌이 커졌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다. 이게 복수인가? 아니면 파괴인가? 아버지의 모욕은 정당화됐지만 이제 나는 그들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임랭은 더 이상 옵션이 아니었다. 그것은 약함이었다. 최민혁의 가족 문제를 이용했다. 그의 아내에게 익명 편지를 보냈다. 남편이 부대에서 힘들어해요. 지지해주세요. 하지만 그 안에 미묘한 힌트를 넣었다. 그의 불성실함을 암시. 곧 그의 집안이 흔들렸다. 그는 병가를 신청했다. 주미님, 이해해주세요. 나는 승인했다. 하지만 그의 약점을 더 파고들었다. 아버지가 부대로 왔다. 민준아, 무슨 짓이야? 박준호가 징계받았대. 그의 얼굴이 붉었다. 나는 사무실에서 대면했다. 아버지, 업무입니다. 그는 소리쳤다. 내가 복수하는 거지? 그 모임 때문이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상상력이 과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 두려움이 스쳤다. 이제 아버지도 피해자였다. 이태성은 더 적극적이었다. 그는 상부에 보고하려 했다. 나는 알았다. 그의 이메일을 해킹은 아니지만 동료를 통해. 나는 선제 공격했다. 그의 과거 마찰을 강조한 보고서를 올렸다. 이태성 상병, 지휘체계 도전. 그는 조사를 받았다. 주미님, 이건 부당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대답했다. 증거가 있어. 거짓이었지만 그의 기록이 뒷받침했다. 복수가 깊어지면서
내 영혼이 변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얼굴이 보였다. 너는 이제 괴물이야. 하지만 그 생각을 밀어냈다. 그들은 나를 웃었다. 이제 내가 웃을 차례였다. 부대 분위기가 나빠졌다. 들러리들은 서로를 의심했다. 박준호가 퇴역을 신청했다. 더 못 버티겠어요. 나는 승인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이미 망가졌다. 내 가슴에 공허가 생겼다. 만족감. 아니, 그냥 피로. 아버지와의 대화가 다시 왔다. 멈춰, 민준아. 내가 잃을 게 더 많아. 그의 목소리가 약해졌다. 나는 웃었다. 아버지, 시작한 건 당신이야. 이제 복수는 불길처럼 번지고 있었다. 멈출 수 없었다. 이태성의 조사가 끝났다. 그는 강등됐다. 주미님, 이건 복수예요. 그는 소리쳤다. 나는 차갑게 봤다. 증언해봐. 누가 믿을까? 그는 물러났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 증오가 새겨졌다. 이제 적은 명확했다. 복수는 전쟁이 됐다. 내 마음속에서 후회가 폭발했다. 왜 여기까지 왔나? 밤에 악몽을 꿨다. 아버지의 웃음, 그들의 얼굴. 하지만 깨어나면 결의가 돌아왔다. 임랭은 죽음이었다. 나는 살아야 했다. 최민혁의 결혼 생활이 파탄났다.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다. 그는 나를 찾아왔다. 주미님, 그 편지. 당신이야. 나는 부정했다. 무슨 소리야? 하지만 그는 알았다. 그는 무너졌다. 제발, 그만해요. 그의 눈물이 내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나는 돌렸다. 집중해, 병장. 아버지가 다시 왔다. 이번엔 변호사와. 민준아, 이건 학대야. 고소할 수 있어. 그의 얼굴이 창백했다. 나는 웃었다. 증거 있어요. 그는 물러났다. 하지만 이제 사회가 개입했다. 복수는 위험해졌다. 나는 법을 더 이용했다. 군 내부 감사 요청. 그들의 기록을 파헤쳤다. 박준호의 사고, 이태성의 마찰. 모두 연결됐다. 상부가 주목했다. 좋은 지적이다. 김중희, 나는 승진 후보가 됐다. 아이러니였다. 복수가 내 경력을 높였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친구들이 멀어졌다. 민준아, 너 변했어. 나는 고립됐다. 거울 속 나를 봤다. 이게 승리인가? 만족은 없고 공허만. 이태성이 반격했다. 익명 제보. 김중희의 개인적 동기로 인한 학대 조사가 시작됐다. 내 심장이 뛰었다. 끝인가? 하지만 나는 대비했다. 증거를 조작, 아니 미묘히. 그의 제보를 무효화했다. 복수가 절정에 달했다. 아버지의 재혼 생활이 흔들렸다. 신부가 알았다. 그의 과거 모욕. 나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소문이 퍼졌다. 아버지가 전화했다. 민준아, 제발. 그의 목소리가 부서졌다. 조사가 끝났다. 나는 무죄였다. 하지만 이태성은 퇴역됐다. 주미님, 후회할 거예요. 그의 마지막 말, 나는 무시했다. 하지만 밤에 그 말이 맴돌았다. 후회. 이미 늦었어. 박준호는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했다. 최민혁은 이혼 후 부대를 떠났다. 그들의 삶이 무너졌다. 나는 지켜봤다. 만족과 죄책감 속에서. 아버지의 결혼이 파탄났다. 신부가 떠났다.
그는 나를 찾아왔다. 내가 한 짓이야. 그의 눈에 절망. 나는 대답했다. 아버지 말이 맞아요. 쓸모없는 실패자니까. 그는 무너졌다. 미안해, 민준아. 하지만 미안함은 늦었다. 내 마음은 이미 찢어졌다. 복수는 승리였지만 나를 잃게 했다. 나는 누구인가 매일 물었다. 부대에서 승진했다. 새 지휘관으로. 하지만 동료들의 시선이 차가웠다. 나는 고립됐다. 복수가 내 인성을 갉아먹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성 질환. 나는 방문했다. 왜 왔어? 그의 약한 목소리. 나는 말했다. 끝났어요. 왜? 하지만 끝나지 않았다. 내 속에 불씨가 남았다. 이제 나는 변했다. 복수는 습관이 됐다. 누군가 나를 건드리면 관찰하고 기다리고 파괴한다. 하지만 그 대가는 크다. 잠 못 이루는 밤, 잃어버린 휴메너티. 모든 게 무너진 후 나는 홀로 서 있었다. 아버지는 회복되지 않았고 들러리들은 흩어졌다. 나는 승진했지만 빈 껍데기였다. 복수는 만족을 주지 않았다. 그냥 공허를. 밤에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옳았나? 하지만 답은 없었다. 임랭이 다시 돌아왔다. 이번엔 내 안에서.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 민준아, 용서해. 나는 찢었다. 용서는 약함이었다. 이제 나는 묻는다. 복수는 구원인가, 저주인가?